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 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경제 왜 그래 코너인데요. 오늘 시사인에서 이번 주에 다룬 현대기아차 전기공채 폐지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전혜원 기자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새벽 배송 네. 나와서 얘기했던. 아, 그렇죠. 반짝반짝 우리 전혜연 기자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전혜연입니다. 여전히 저 목소리는 새벽에 정말 자다 깬 다시 한번 전혜연 기자 씩씩하게. 안녕하세요. 시사인 전혜연입니다. 오, 좋아졌는데요? 이거 마이크 나오는 게 맞나요? 자, 마이크를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걸로. 전혜연 기자도 혹시 예전에 입사할 때 면접 볼 때 이런 거 기억나요? 그때? 시사에 들어올 때? 예, 대충 기억나. 그때도 이렇게 이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네, 그때도 좀 목소리가 많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인턴을 했기 때문에 원래 이런 애인 걸 알고 계시. 아하. 이게 크지 않았을까. 네. 인턴을 했기 때문에. 네. 인턴을 할 때 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장점이나 이런 걸 어떻게 어필했었어요? 자기의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면접을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장점이 뭐예요? 목소리 웃을 때 목소리 크네. 진짜 씩씩하게 해. 알겠죠? 네. 전혜원 씨 목소리 크게 해. 알았지? 맞습니다. 네, 요즘 저기 팀장님이 좀 잘해줘요 그날 이후로. 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요. 저 얼마 안 사줬나?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요. 한 번. 그리고 또 사주시고요. 네,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 더 안 해주나 보네. 더 작아졌어. 앞으로 이렇게 그런 얘기 안 하도록 할게요. 자꾸 점점 목소리가 줄어드네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기아차가 전기공채를 이제 폐지했다 이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뽑겠다는 거예요? 네, 원래 현대기아차는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나눠서 대졸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이걸 정기공채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1년에 2번만 뽑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공고를 내서 사람을 뽑기로 했습니다. 이걸 상시 채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기공채를 폐지한 거는 10대 그룹 중에 현대기아차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시 채용이라고 하면 이제 공채 자체가 이렇게 사라지게 된 건가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공개 채용이라는 틀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채용 규모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대규모로 사람을 뽑는 정기공채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없앤 거래요? 예, 제가 현대차 인사 담당자를 취재를 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범용 역량에서 직무 역량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정기공채를 없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범용하면 생각나는 건 옛날에 김범용. 그죠? 몰라. 전혜연 씨 알아요? 아니요. 그대 이름은 바람. 그 노래는 알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때 그분이 김범용이시네요. 네. 하여간 좀 그런 것 좀 하지 좀 마. 진짜. 아니 범용이라 하길래. 재밌네. 그런데 범용 채용이라 이게 뭐예요 도대체? 범용 역량. 범용 역량. 네. 그래서 여기서 범용이란 넓을 범에 쓸 용자인데요. 네. 국어사전에 보면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쓴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어디에든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재를 뽑아서 회사 상황에 따라서 각 직무에 배치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정기공채가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현대차그룹 인적성 검사, 취업 스펙 이런 걸 기준으로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범용 역량이 높은 사람을 뽑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한 번에 치를 수 있으니까 비용이나 관리 면에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용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는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 겁니다. 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 거예요? 네, 두 가지 큰 흐름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 고도화된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해진 겁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이 전례 없는 생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로봇, 인공지능, 전기차, 스마트카, 미래에너지 이 5가지를 미래 전략 분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경쟁 기업보다 앞선 상품과 서비스를
민첩하게 공급해야 하는데 네. 그러려면 최신 역량과 기술을 가진 인재를 적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이전에는 좀 똘똘한 대졸 신입사원 뭐 이런 친구들을 뽑아서 기초부터 교육을 했었는데 네.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경쟁에서 좀 살아남기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전기공채를 과거 산업 성장기에 유효했던 방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우르르 한꺼번에 신입사원 뽑는 방식. 예, 어디에나 보낼 수 있는 그런 똘똘한 인재. 뭐 그걸로는 이제는 경쟁이 어렵다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영어 좀 되고 또 일정한 지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골라서 네. 그 다음에 기업 내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네. 범용 인재를 뽑아서 그렇죠. 배치를 했는데 이제 전혜원 씨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굉장히 기술 자체가 고도화되고 또 전문화되면서 그 이미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게 됐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다 이해했는데 꼭 그걸 한 번 더 짚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뭔가 좀 그런 식으로 팀장의 권위를 찾는 거예요, 지금? 권위를 좀. 진짜. 두 분이 정확하게 범용 인재 전형으로 뽑히신 분이고, 전혜연 씨까지 범용 인재였나? 아닌가? 뭔 것 같아요? 범용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 전혜연 씨. 제일 똘똘한데. 조금 있으면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저는 경력직이거든요. 경력으로 뽑혔는데. 이거 뭐지? 이거 지금 잘난 척이야 뭐야 이거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아마 좀 말씀하실 겁니다. 예. 뭘 말할 것 같아? 이 의미를 알아요. 지금 팀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요. 역시 범용인지 말해봐. 난 모르겠는데. 예, 다음에 얘기가 나올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뭔데요? 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기술 고도하고 다른 하나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평생 계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임금 체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장기 근속자일수록 생산성보다 인건비가 높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희망퇴직, 권고사직으로 사람을 내보냅니다. 우리 법상 정년이 60세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 그때까지 버티기 어렵죠. 특히 요즘 세대들은 더한데요. 심지어는 40까지 버틸 거라는 기대도 없다고 합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82년생 대기업 직원이 요즘 90년대생들의 특징을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1990년대생들은 기존 세대들과는 다르게 기업의 종신고용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낮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렇군요. 90년생뿐만 아니라 지금은 70년생, 80년생도 사실 이렇게 다 생각하지 않아요? 다 오래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아니, 드는구나.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이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연배가 있는 지금 한 70년생, 80년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평생 직장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들이. 근데 이제 이게 정기공채 폐지하고도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게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공채가 똘똘한 대졸을 뽑아서 뭐 재무, 영업 등등 이런저런 직무에 배치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굉장히 관료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군으로 나눠 뽑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내가 어떤 업무를 할지를 사실상 회사가 뺑뺑이처럼 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5분 정도 면담하고 정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됐던 게 이제 이 기업에 일단 들어온 이상 내 미래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그래도 됐었는데 평생 직장이 없는 요즘은 이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도 자기 개발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한 거죠. 자기 전문성과 커리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지 않는 직무에 내가 배치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신입사원들은 버티는 대신에 퇴사를 해버립니다. 대기업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주니어들이 좀 중도 퇴사하는 게 대기업들의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직무 배치 시에 회사 수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의 직무 불만족과 퇴직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직무도 무난하게 수행할 현대차 신입사원을 뽑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해당 직무를 잘할 사람을 뽑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직무별로 뽑으면 뭐가 약간 많이 달라지겠어요? 변화도 있겠네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채용 주체와 시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기존에는 본사 인사팀 주도로 사람을 평가하고 네. 뽑고 배치했는데요. 사실 인사팀은 각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이 뭔지 잘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팀이 아니라 현업 부서가 직접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이 아니라 이제는 각 부서가 사람이 필요할 때 공고를 내게 됩니다. 기존에는 대규모 전형을 치러야 되다 보니까 모집 공고가 나고 7개월이 지나야 현업에 배치가 됐었는데요. 네. 이제는 공고 나서 한 2개월 정도면 신입사원을 뽑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업 부서가 사람이 필요할 때 직접 뽑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공고가 날 때 이미 내가 어떤 일을 어디서 할지를 보고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배치 면담 같은 것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무와 인력의 매칭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다른 대기업에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한창 상반기 공채 시즌인데요. 아직 다른 그룹사들은 이전하고 비슷하게 상반기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대기아차 정기 공채 폐지를 단순히 해프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미 이제 예전에는 그룹 공채라고 해서 정말 그룹 한꺼번에 뽑았잖아요. 그거를 네네. 이미 계열사별 공채로 많이들 전환을 했고요. 그 계열사들도 이제 상시 채용을 점점 늘려가는 그런 트렌드는 뚜렷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시 채용을 한다는 건 결국 사람을 직무별로 뽑으라는 신호이고 이런 직무별 채용이 확산 추세라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사실상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계열사별 공채로 전환한 게 삼성이었는데 삼성도 한때 상시 채용을 검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채용 규모가 제일 크고 대부분의 지원자가 정기 공채를 준비한 상황에서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하도 이 취업 이런 거 좀 이렇게 대졸 취업 이게 좀 기간이 좀 오래돼서 그런데 저희가 졸업할 즈음에는 기업 이렇게 학과 사무실 가면은 기업에서 일종의 추천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룹사별로. 그래서 뭐 어디 그룹사에 어떤 기업이다 그러면 과별로 추천서라고 이렇게 그게 있고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원서를 제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 취업 추천서를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순위는 성적 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취업 추천서 1순위 그럼 성적이 제일 높은 사람. 그래서 걔가 먼저 보고 나 이거 가져갈래요. 그러면 걔가 그걸 가져가는 거고 나는 이 기업 별로예요. 그러면 2등한테 그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차영석 근데 기자는 지금 그런 게 없나요? 못 보겠다고 못 받겠다 그거. 아니요. 저 비교적 앞에서 좀 왜냐면 제가 F학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졸업 평점은 높았어요. F학점이 다 빠지는 바람에 졸업 평점은 높았어요. 네. 기간은 길고 알겠어요. 네, 기간은 길고. 그 이정태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완전한 공개 채용은 아니었나 보네요. 지금은 이제 공개 채용 아니 공채였는데 이제 그렇게 받으면은 왜 그 추천서가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점이 있었나? 뭐 하여간에 그런 거 받았던 기억이 나요. 고를 수 있었던. 그 이종태 팀장님 있을 때는 뭐 훨씬 더 취업 환경이 좋았었잖아요. 기업을 골라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 얘기는 아니지만 제 이야기는 아니죠. 보통은 그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이야 뭐 참 어려워졌으니까 취업하기가.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기업하고 또 다르게.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의견이 좀 나뉘는데요. 이전에는 공채 시즌을 기다려야 했었다면 이제는 필요하면 항상 뽑으니까 좀 공채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데뷔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고요. 다만 우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뽑지 않겠냐. 그리고 경력 우대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는 채용 방식 변화는 규모와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연구개발 부서들이랑 이를 지원하는 부서들 중심으로 채용이 확대되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경력 우대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 구조 측면에서 신입사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입 비중을 낮추진 않을 거다. 회사가 기대하는 직무 역량이란 경력이 아니고 뭐 전공 지식, 기술, 시장 트렌드 파악 능력, 대학 프로젝트 수행
등 모든 것이 직무 역량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 진짜 네. 할 것도 많아. 그렇죠. 근데 현대차 설명하고는 별개로 직무별 채용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경력직을 뽑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을 뽑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지. 당장 필요한 네. 우리 팀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신입사원을 뽑기보다 어디서 일하는데 저 사람이 이런 걸 잘하네. 그럼 그 사람 데려오는 게 사실 그 그쵸. 우리 팀 입장에서는 제일 낫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채용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 저렇게 보세요. 경력으로, 내 예. 경력, 네, 내 거기서 스펙, 나오는. 내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응? 그 얘기를 하니까 나 윙크를 지금.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나 이런 사람인 거 알지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청년들이 진짜 힘들겠어요. 네, 그러게요. 아무래도 네. 그럼 이제 이거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정기 공채를 하게 되면 네. 나름대로 좋은 점은 있잖아요. 딱 가령 한꺼번에 그때만 내년 찍어서 3월, 보니까. 뭐 매년 언제 3월 이때 뽑는다. 그쵸. 그럼 그때를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네. 정기 이렇게 수시 채용 방식이 되면은 저 회사가 언제 공고가 뜨나 안 뜨나를 이렇게 수시로 그쵸. 확인해야 항상 수시로. 체크하고 있어야 되죠. 이전에는 좀 예측 가능성이 높았다면 이런 것도 아니 그리고 직무도 어느 영역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자기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이런 것도 어플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 그죠? 가령 이제 이거나 해. 제가 조용히 하고. 예. 외국에서는 어떻대요? 외국 경우는 외국은 이렇게 경력직을 많이 뽑는 경우가 많나요? 외국도?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사실 정기공채는 한국과 일본 정도만 있는 시스템이고 미국이나 네. 유럽 등은 그때 직무별로 뽑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서 큰 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직장 간 이동이 굉장히 활발한 건데요. 네.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 간의 격차가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격차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별 채용이 확산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좀 장벽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전에는 좀 대기업 가려면 그래도 그렇죠. 내가 뭘 해야 된다 이게 있었는데 이제는 무슨 일을 할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전문성을 이제 각자 좀 쌓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사람보다 내가 뭐가 뛰어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 스펙 쌓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뭐 이전처럼 공통 스펙을 쌓는 부담은 줄었겠지만 대신에 본인이 무슨 직무를 할지 미리 정해서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렇죠. 이게 장벽이 아니라 계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가 좀 빨리 해소가 그렇죠. 되어서 네, 좀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대기업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전반 이동성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래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혜연 기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일 이제 입사 경험이 그래도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기억이 안 난대잖아요. 어떻게 취직을 했었는지 그때 생각하니까 어때요? 뭘 제일 많이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근데 언론사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공채, 뭐 경력직도 있지만 공채가 있어서. 네. 경력직 옆에 경력직과 공채, 네, 지금. 그런데. 네, 그래서 뭐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아무래도 제일 많이 봤었고요. 자기소개.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썼어요? 네. 뭐가 달라서 뽑힌 것 같아요? 이런 팁 좀 줘봐요, 좀. 약간 러브레터 쓰듯이. 궁금하다. 전혜원의 입사 자기소개서 러브리하게 쓴 거. 지금 팀장이 이게 지금 뭐야? 네. 웃을 때가 제일 목소리가 커. 그렇지. 제발 좀 크게 해. 여기 이 경제팀은 되게 이렇게 그 팀 분위기가 좀 독특할 것 같아요. 덤덤해요. 그러니까 팀장님은 목소리를 좀 크게 해. 막 이렇게 하시고 팀원은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잘해줘요. 먹을 걸 잘 사주시고요. 어떤 걸 또 잘해주세요? 좋은 말씀. 나 진짜
두 사람 이렇게 성대모사 하는 것도 되게 재밌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 경제팀만 가면 이 덤앤덤이 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 차영석 기자도 경제팀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전에 저희 편집국장이 진짜 이종태 선배랑 저랑 둘이 얘기하는 걸 옆에 듣더니 네. 아 덤앤덤어가 따로 없어 막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네. 없어서 얘기하는데 네. 지가 제일 그래. 아 김은남 편집국장이 옛날에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 언니 똘똘해요. 덤앤덤어가 따로 없다고. 네. 전 좋아요. 네. 그래요. 아 어쨌건 그 오늘 전혜영 기자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지금 카메라가 되게 많은데 거의 아까 무슨 교과서 보듯이 멘트만 보고 카메라를 좀 응시하시면서 그 우리 청취자분들 또 애청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전혜원인데요. 지난번 방송도 고맙고 이번도 꾹꾹 좀 눌러주세요. 좀 이렇게 좋아요, 좀 해주세요. 구독, 네. 알람. 네. 아 이거 아까 저 자기소개 하시듯이 러블리하게 핑크핑크하게 네. 음악도 깔아주겠습니다. 예. 큐. 네, 안녕하세요. 야 지금 그냥 되겠어 지금 크게. 안녕하세요. 시사인 경제우체팀 전혜연 기자입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시사인싸 경제인싸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유튜브도요. 알람. 네, 유튜브도 알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혜원 기자는 정말 잘하다. 웃음소리가 아주 시원하고 매력 있어. 앞으로 우리 전혜원 기자 자주 나와요. 재밌지 않아요? 이 팟캐스트? 네, 재밌네요. 그래요? 이런 걸 억지 춘향이라고 하고 엎드려 쩔받기라고 하고 그래요. 어쨌건 앞으로도 또 직장생활 즐겁게 훈훈하게 하시고 또 좋은 주제 훈훈할 수가 없죠. 네? 훈훈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훈훈할 수가 없다고요. 왜? 팀장의 저 아닙니까? 아, 정말. 예, 진짜 썰렁하네. 원래 평소에도 이래요? 나가서 이러세요? 이야기하자. 원래 평소에도 이러세요? 네. 아, 네. 기 좀 살려줘요. 기 좀 살려줘. 어쨌건 오늘 그 현대기아차가 공채를 폐지했다는 소식. 외국에는 또 이렇게 경영직을 수시로 뽑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식이라서 현대차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예의주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경제 왜 그래? 시사인 전혜원 기자와 함께 또 유쾌하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러블리한 목소리 전혜원 기자가 얘기했어요. 구독, 알람,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